자, 그럼 이제 책 앞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초3 때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소리가 나는 물체는 무엇이다? 작은 목, 큰 목 두드려서 소리가 나는 물체는 떨림입니다. 이 떨림을 뭐라고 합니까? 파동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소리는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의 여러 가지 물질을 통과합니다. 자, 소리는 고체, 액체, 기체 여러 가지 물질을 통과하는데 거기다 하나 적어요. 진공은 통과 없고요. 진공에서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진공에서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진공 소리 전달 X. 이렇게 옆에다 하나 써놓으면 되고요. 물체가 크게 들리면 큰 소리가 나고 작게 들리면 작은 소리가 나요. 그래서 큰 소리, 작은 소리가 납니다. 그럼 이제 거기다 묶어주세요. 큰 소리. 우리 배울 거예요. 큰 소리에서는 무엇입니까? 진폭이 크다. 진폭이 커요. 그래서 큰 소리가 납니다. 무엇이 크다? 소리의 세기인 진폭이 큽니다. 진폭이 크다. 이렇게 하나 적어놔요. 그 다음 작은 소리가 납니다. 뒤에서 배울 거예요. 진폭이 작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운 건 이건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는 진폭이 커요. 진폭이 작아요. 요거를 큰 소리, 작은 소리와 연결해서 배울게요. 그 다음 빛의 성질. 물체를 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운 거. 빛이 필요해요. 자, 빛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돼지꼬리 땡땡해서 적어주세요. 광원. 지금 바로 할 겁니다. 빛을 광원이라고 해요. 자, 빛이 곱게 나아가는 성질이 빛의 직진이라면 빛이 직진하다가 물체에 부딪혀 방향이 바뀌는 성질을 빛의 반사. 오늘 볼 겁니다. 그리고 빛이 직진하다가 다른 물질의 경계를 통과하면서 꺾여서 나아가는 것을 빛의 분자. 자, 그 다음에 거울과 렌즈가 있습니다. 거울은 빛의 반사를 이용한 거예요. 반사. 그리고 렌즈는 빛의 굴절을 이용한 겁니다. 반사와 굴절.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3단원의 1 물체를 보는 과정과 상에서 우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왔던 빛, 광원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자. 자, 물체를 보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광원입니다. 광원, 빛광자. 스스로 빛을 내는 물질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광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원이란 무엇입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광원이라 해요. 그러면 이제 광원의 종류. 요거 이제 잘 알아두면 돼요. 대표적인 광원이 태양이에요.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별. 태양별, 광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등. 형광등이든 LED든 모든 전등. 그 다음에 촛불. 그 다음 우리 각종 이런 스마트 기기의 화면. 그러면 화면이 들어갑니다. TV 화면도 들어가고 스마트 기기의 화면도 들어가요. 켜져 있을 때. 그래서 무엇입니까? TV 화면이라든지 핸드폰 화면이라든지 켜져 있을 때, 꺼져 있는 게 말고 켜져 있을 때, 그 다음에 우리 모니터 화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무엇입니까? 광원에 들어가요. 그 다음 또 뭐요? 반딧불이. 반딧불이도 광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라이터불. 라이터로 불 킵니다. 라이터로 불 켜는 것도 광원에 들어가요. 자,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에서 이런 것들 스마트 기기에 있는 화면 오프했을 때 말고 온했을 때 화면을 켰을 때 TV 화면이나 핸드폰 화면이나 모니터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 이게 광원에 들어가요. 꺼지면 안 들어가요. 켜져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촛불이 켜져 있는 상태, 라이터불이 켜져 있는 상태, 손전등이 켜져 있는 상태. 손전등이 온, 켜져 있는 상태를 전부 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광원이라고 합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광원이 아닌 아이를 뭐라고 합니까? 반사체. 반사체는 광원이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광원이 아닌 아이를 뭐라고
반사체라고 해요. 반사체의 가장 대표적인 종류가 누구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달. 지구의 유일한 위성인 달은 태양빛을 반사해서 보이는 반사체지 광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광원이 아닌 반사체는 영화 스크린. 영화 스크린도 반사체고 칠판도 빛을 반사 흡수하면서 글자가 보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달 표면, 영화 스크린, 칠판, 그 다음에 뭐 잔잔한 호수의 표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엇에 들어갑니까? 물어봤을 때 광원이 아닌 반사체에 들어갑니다. 그럼 쌤, 오늘 화장실에서 내가 얼굴을 쳐다본 거울도 뭐에 들어가요? 반사체에 들어갑니다. 반사체. 그죠? 그래서 반사체에 들어가는 아이의 대표적인 아이, 달은 광원이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하고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광원과 반사체를 뭐 할 수 있으면 돼요?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빛의 성질 갈게요. 빛의 성질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빛이 곱게 나아가는 성질을 뭐라고 합니까? 물어봐요. 빛의 직진. 장애물이 없어도 빛이 곱게 나아가는 거.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거. 나무 숲 사이에 잎 사이로 햇빛이 비치는 거. 그래서 빛의 직진에 의해서 뭐가 생깁니까? 모든 물체의 그림자가 생깁니다.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고,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봤던 바늘구멍 사진기에 상이 거꾸로 맺히는 것도 빛이 직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빛의 반사. 물체에 부딪혀서 빛이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반사라고 하는데, 반사를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거울이에요. 빛의 반사.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면에서 빛이 꺾여서 들어가는 빛의 굴절. 빛의 굴절의 대표적인 게 렌즈예요. 렌즈.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빛의 합성. 빛의 합성이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TV 화면, 핸드폰 화면, 모니터 화면, 그 다음 LED 전광판 전부 다 빛의 합성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빛의 합성의 대표적인 거, 모든 스마트기기나 액정의 화면도 들어가지만 빛의 합성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대 조명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화소, 핸드폰의 액정, 액정에 나오는 모든 화면, 그래서 스마트기기의 화면, 이거 빛의 합성입니다. TV도 그렇고요. 그 다음 빛의 분산. 빛이 나누어집니다. 빛이 분산해서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게 무지개. 무지개가 가장 대표적인 빛의 분산입니다. 그럼 빛의 성질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까? 빛의 반사, 빛의 굴절, 빛의 합성. 요렇게 세 가지를 배우는 단원이 중학교 2학년의 빛에서 배우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우고, 빛의 직진은 언제 배웠다?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빛의 분산은 무지개, 프리즘에 통과하는 건데, 빛의 분산은 제가 빛의 합성을 하면서 뭐합니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설명해 드릴 거고, 지금 바뀐 교재에서는 반사와 굴절, 합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빛의 성질에서 이제 강원이 있습니다. 물체를 보는 과정이에요. 물체를 보는 과정. 자, 그러면 물체를 보는 과정에 대해서 볼게요. 아주 단순해요. 물체를 보는 과정은 전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전등이 있다는 거예요. 전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전등의 불빛을 보는 것, 내 눈이 이렇게 있어요. 내 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오면 돼요? 전등에서 나온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돼요. 그럼 물체를 보는 과정은 전등의 빛이 무엇으로 들어오면 돼요? 전등의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서 빛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전등에서 나오는 빛이 내 눈으로 들어옵니다. 첫 번째.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전등이 있는데요.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전등이 이렇게 있어요. 전등이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에 뭐가 있는가? 물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분이 있어요. 화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초록색 나뭇잎이 이렇게 있습니다. 초록색 나뭇잎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빨간색 꽃이 이렇게 펴 있어요. 빨간색 꽃이 이렇게 펴 있다고 봐줘요. 자, 빨간색 꽃이 이렇게 펴져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전등에서 나온 빛 중에서 빨간색 꽃잎에서 반사되어 들어와야 돼요. 전등에서 나온 빛 중에서 초록색 나뭇잎에서 반사되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전등빛이 물체로 갑니다. 화분으로 가요. 화분에서 뭐 되어서 와야 돼요? 반사되어서. 어디로 들어와야 됩니까? 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전등의 빛이 화분에서 반사되어 우리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전등빛이 그대로 내 눈으로 들어오면 광원을 직접 봅니다. 항상 빛이 있어야 물체를 볼 수 있는 거지 빛이 없으면 물체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물체를 보는 과정은 광원에 있는 빛이 내 눈으로 직접 들어오거나 광원의 빛이 물체에 반사되어서 우리 눈으로 들어와야 나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광원에서 나오는 빛 중에서 이 꽃잎은 뭐만 반사한다? 빨간색 빛만 반사해요. 빨간색만 반사해서 빨간색 꽃잎으로 보여. 그럼 광원에서 나온 빛 중에서 얘는 초록색만 반사해서 내가 초록색 꽃잎으로 보여. 그러면 나머지는 뭐합니까? 흡수. 나머지는 흡수하고 자신의 색을 반사해서 우리가 물체를 뭐 할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갑니까? 반사와 굴절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봅시다. 물체를 보는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빛의 반사란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빛이 진행하다가 물체의 표면에서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빛의 반사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매끄러운 면을 하나 가지고 올게요. 매끄러운 면. 자, 매끄러운 면에 내가 레이저 빛을 쏘아줍니다. 매끄러운 면에 레이저 빛을 쏘아줬더니 빛이 진행해요. 빛이 진행하다가 매끄러운 면에 부딪혀서 되돌아 나오는 현상. 빛이 진행하다가 매끄러운 면에 부딪혀서 되돌아 나오는 현상. 자, 빛이 진행을 하다가 매끄러운 면에 부딪혀 되돌아 나오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빛의 반사입니다. 그럼 이제 매끄러운 면은 잘 보세요. 빛이 진행하다가 매끄러운 면에 만나서 되돌아 나오는 것이 반사인데 일정한 방향으로 들어가면 일정한 방향으로 나와요. 즉 매끄러운 면에서 빛이 물체를 받아 되돌아 나오는 이 반사를 뭐라고 합니까? 매끄러운 면에서 일어나는 반사를 반사의 종류 중에서 자, 그럼 이제 표면이 울퉁불퉁한 표면이 있어요. 매끄러운 면이 아니고 뭐예요? 거친 면 또는 울퉁불퉁한 면. 거친 면 또는 울퉁불퉁한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빛이 들어갑니다. 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자, 빛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반사합니까? 자, 여기에 들어온 빛은 이렇게 반사돼요. 여기에 들어온 빛은 이렇게 반사돼요. 여기에 들어온 빛은 이렇게 반사됩니다. 자, 매끄러운 면에 들어온 빛은 한 방향, 일정한 방향으로 부딪혀서 튕겨져 나오는데 울퉁불퉁한 면에 들어간 빛은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 나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난반사. 자, 그래서 빛의 반사는 빛이 직진하다가 물체를 만나 부딪혀 되돌아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빛이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빛의 반사예요. 부딪혀서 되돌아 나오는 현상이 빛의 반사인데 매끄러운 면에 부딪히면 일정한 방향으로 나오는데 거친 면이나 울퉁불퉁한 면에 부딪히면 여러 방향으로 빛이 나와줍니다 하는 걸 봐주시면서 이렇게 매끄러운 면이든 거친 면이든 자세히 따져보니까 이제 갑니다. 자, 이렇게 면이 있어요. 물체의 표면이 있습니다. 내가 빛을 쏘아줍니다. 빛을 쏘아줬습니다. 빛이 물체를 만나 되돌아 나옵니다. 부딪혀서 되돌아 나올 때 이제 가요. 물체, 빛이 되돌아 나오는 물체와 이루는 수직인 선. 이 수직인 선을 갖다 뭐라고 한다? 법선이라고 한다. 자, 물체와 부딪혀서 되돌아 나올 때 물체와 수직으로 이루는 선을 뭐라고 합니까? 법선이라고 합니다. 법선에서 들어가는 빛을 뭐라고 합니까? 하고 보면 입사광선이라고 해요. 들어갈 입사광선입니다. 들어가는 빛, 뒷감자. 부딪혀 되돌아 나오는 빛을 반사광선이라고 해요. 반사광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들어가는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을 우리는 입사각이라고 해요. 반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을 우리는 반사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실험했더니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아요.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아요. 입사각이 30도면 반사각 30도, 입사각이 40도면 반사각 40도, 입사각이 10도면 반사각 10도, 입사각이 50도면 반사각도 50도로 입사각과 반사각이 빛이 반사되어 나올 때 항상 같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책에 별 3개 달아요. 수학에서도 그대로 써먹습니다. 이것을 바로 반사의 법칙이라고 해요. 반사의 법칙은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입사각과 반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반사각이 항상 같다는 거예요. 항상 같습니다. 정반사든 남반사든. 정반사든 남반사든 항상 같아요. 그럼 이제 내가 여기에다가 수직인 선을 이렇게 꺼요. 수직인 선을 이렇게 끄면 여기서 들어오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거. 여기에 수직인 선을 끄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거. 여기에 수직인 선을 끄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거. 그래서 요거 입사각, 요거 반사각, 입사각, 반사각, 입사각, 반사각이 같다는 거. 자, 그럼 남반사가 일어날 때도 수직인 선, 법선을 이렇게 껐습니다. 껐을 때 여기에 들어오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어떻다? 같다. 그 다음 여기에다 법선을 이렇게 껐을 때 여기에서 들어오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그 다음 여기에 수직인 선을 이렇게 껐을 때 여기에서 들어오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항상 뭐다? 같다. 따라서 반사의 법칙은 정반사든 남반사든 모든 반사에서 성립합니다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빛의 반사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내가 여기에다가 무엇을 합니까? 수직인 선을 이렇게 꺼요. 수직인 선을 꺾고 빛을 쏘아줍니다. 이렇게 빛을 쏘아줬어요. 빛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대요. 이렇게 나온대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주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주어졌어요. 얘가 몇 도인가 하면 여기가 50도래요. 50도래요. 50도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자, 이렇게 그려놓고 무엇을 묻습니까? 입사각은 누구이고 몇 도니? 반사각은 누구이고 몇 도니?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 문제야.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매끄러운 면의 수직인 선이 법선이다. 그럼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이 각이 입사각. 그리고 법선과 반사광선이 이루는 이 각이 반사각이다. 그럼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아요. 그럼 입사각은 디귿, 반사각은 니은이고 몇 도입니까? 처음 물어요? 수직인 선. 수직인 선에서 50도를 빼요. 그럼 입사각 몇 도다? 40도. 반사각도 몇 도다?
입사각 40도, 반사각 40도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쉬운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쉽게 내실 때는 이렇게 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빛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빛이 이렇게 나온대요.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여기에다가 뭐라고 주어졌는가 하면 30도라고 이렇게 주어졌어요. 30도라고 주어지면서 무엇을 묻습니까? 하고 물으면 이렇게 묻습니다. 기억, 니은. 반사각은 누구이며 몇 도입니까? 아, 그럼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입사각이 30도면 법선과 반사광선이 이루는 얘가 반사각이면서 30도입니다. 그럼 얘는요? 물어요. 얘하고 얘 똑같아요? 이건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막꼭지각. 수학 시간에 배운 막꼭지각이지 입사각과 반사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 시간에 배운 이 막꼭지각은 과학에서 필요 없어요. 과학에서는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입사각과 법선과 반사광선이 이루는 반사각이 필요하지 요각은 필요 없다니까. 요렇게 해서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고요. 매끄러운 면에서 일어나는 정반사든 거친 면에서 일어나는 남반사든 항상 반사의 법칙은 성립합니다. 그럼 매끄러운 면에서 일어나는 정반사가 바로 누구입니까? 거울. 잔잔한 호수. 잔잔한 호수예요. 그래서 이 잔잔한 호수의 주변의 경치가 쫙 비쳐 보입니다. 그래서 거울이나 잔잔한 호수가 정반사로 내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게 정반사가 됩니다. 그럼 칠판이나 책상이나 여러분 교재는 내 모습이 안 비치죠? 그림자만 나오죠? 얘들은 전부 다 남반사입니다 하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밤에 우리 거실에 있는 베란다 유리에 우리 집 식구의 모습이 비쳐요? 걔는 뭐예요? 밝고 어두우면서 비치는 것 정반사입니다. 버스 차장에 밤에 버스 차장에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의 모습이 비쳐 보입니다. 정반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요게 반사에서 나오는 정반사, 남반사의 종류가 있고 반사에서는 항상 반사의 법칙이 뭐합니까? 성립합니다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빛의 굴절로 넘어가서 설명을 할게요. 빛의 굴절이란 무엇입니까? 빛이 진행하다가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면에서 꺾이는 것을 뭐라고 해요? 빛의 굴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빛의 굴절이란 빛이 직진하다가 서로 다른 물체의 뭐에서? 경계면에서 꺾여서 뭐 하는 거예요? 진행하는 거. 꺾여서 진행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빛의 굴절이라고 해요. 빛이 직진하다가 서로 다른 물체의 경계면에서 꺾여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시면 되는가 하면 빛의 굴절은요. 여기가 공기예요. 여기가 물이에요. 물이에요. 그럼 이제 공기에서 물로 같이 진행을 합니다. 빛이 진행을 하다가 서로 다른 경계면, 공기와 물의 경계면에서 얘가 이렇게 나가면 직진이에요. 이렇게 나가면 직진인데 공기하고 물에서 서로 다른 경계면에서 빛이 꺾여서 진행을 해요. 빛이 뭐 해서요? 빛이 진행하다가 꺾여서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기 꺾여서 들어가는 얘를 갖다가 우리는 빛에 뭐라고 한다? 굴절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경계면, 바로 요 경계면에서 공기와 물의 경계면, 서로 다른 경계면에서 빛이 직진하다가 그대로 직진하면 빛의 직진일 건데 서로 다른 경계면에서 꺾여서 들어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빛의 굴절이라고 합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그러면 이 경계면에 아까 얘는 물체의 반사면의 수직이었다면 이번엔 이 경계면, 노란색 경계면의 수직인 선을 그어주시면 돼요. 요 경계면. 경계면의 수직인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경계면에다가 수직인 선을 그어줘요. 무엇의 경계면?
이 노란색 경계면에 수직인 선을 그어주고 얘를 뭐라고 하면 돼요? 법선이라고 합니다. 아까는 물체가 부딪혀서 나오는 이 반사면에 수직인 선을 법선이라고 한다면 굴절은 경계면, 서로 다른 두 경계면 노란색 선에 수직인 선을 그어주고 법선이라고 하면 돼요. 이때 뭐합니까? 서로 다른 두 물질로 들어오는 빛, 입사광선. 꺾여서 들어가는 빛, 굴절광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뭐합니까?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이 각을 입사각. 그리고 법선과 굴절광선이 이루는 이 각을 뭐라고 합니까? 굴절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계면에서 빛이 진행하다가 꺾여서 들어갑니다. 따라서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입사각, 법선과 굴절광선이 이루는 굴절각인데 공기에서 물로 진행할 때는 항상 공기 쪽에 있는 입사각이 물 속에 있는 굴절각보다 커요. 왜요? 빛의 속력이 공기가 물보다 빠르기 때문에. 빛의 속력이 공기 중에서가 물 속에서보다 빠르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입사각이 물 속에 있는 굴절각보다 더 큽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입사각이 30도로 들어오면 굴절각이 예를 들어서 20도였어. 입사각이 60도로 들어오면 굴절각은 40도예요. 그럼 입사각은 굴절각보다 크지만 입사각이 30도일 때 굴절각이 20도면 입사각이 60도면 굴절각은 40도입니다. 따라서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지고 입사각이 작아지면 굴절각도 작아지는데 단 공기에 있는 입사각이 물속에 있는 굴절각보다 커요. 왜요? 공기 중에서가 물속에서보다 빛의 속력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93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1번에서 몇 번까지 풀어봅니까? 3번까지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93쪽에 1번에서 3번까지 한번 풀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채점 한번 해봐요. 1번. 오른쪽 그림은 거울로 빛이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즉, 매끄러운 면. 매끄러운 면으로 빛이 진행할 때 A, B, C, D 중에서 입사각은요,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각. 즉, 법선 옆에 있는 각이에요.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각이니까 입사각은 B가 답이 되겠죠. 1번은 E. 자, 1번에 2번. 반사각을 고르세요. 반사각은 법선과 반사광선이 이루는 각이니까 C. 그래서 입사각은 B, 반사각은 C. 그 다음 B의 각도가 입사각이 30도일 때 반사각인 C도 몇 도이다? 30도라고 해주시면 답. 항상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아요. 두 번째, 빛의 굴절. 빛의 굴절입니다. 빛의 굴절은 빛이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진행할 때 경계면에서 서로 다른 두 물질의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뭐하는 현상입니까? 꺾이는 현상이에요. 꺾이는 현상을 빛의 굴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빛의 굴절에서 굴절과 빛은 굴절하는 빛과 무엇이 이루는가? 굴절하는 빛과 무엇이 이루는가? 법선이 이루는 각을 굴절각이라고 합니다. 법선은 경계면의 수직인 선이에요. 그 다음 빛이 굴절할 때 입사각이 커질수록 얘기했어요. 입사각이 30도면 굴절각이 20도, 입사각이 60도면 굴절각이 40도,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뭐한다? 커진다. 하지만 공기와 물에서 하나만 따지면 입사각이 30도, 굴절각이 20도니까 하나만 비교했을 때는 공기에서 물로 진행할 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더 큽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물체를 보는 과정. 자, 물체를 보는 과정은 물체를 보기 위해서 광원에서 나온 누가? 빛이 우리 눈에 직접 들어오거나 또는 물체에 뭐 되어서요? 화분에 있는 꽃의 물체에 반사되어서 우리 눈에 들어오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작은 네모 상자 한번 볼게요. 동윤아, 광원에서 나온 빛이 다른 물체의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을 바꾸어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반사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유찬아, 두 물질의 경계면에서 빛의 진행 방향이 꺾이는 걸 빛에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굴절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럼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의 표면에서 뭐 되어야 우리 눈으로 들어오면서 보입니까, 성경아? 네, 반사되어서 들어와야 우리 눈에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는 빛의 반사만 나와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정반사와 남반사가 있고, 이 남반사의 대표적인 게 달 표면하고 영화 스크린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어느 곳에서나 밤인 지역에서는 달을 볼 수 있고, 영화 스크린, 영화관의 어느 쪽에 앉아있거나 영화관에 있는 화면을 볼 수 있는 거, 남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의 반사에서 종류는 뭐가 있다? 정반사가 있고 남반사가 있습니다 하는 거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반사, 남반사 알려드렸어요. 그럼 잠시 뒤로 넘어가 보세요. 다음 시간에 거울하고 렌즈는 들어갈 것이고, 여러분 교재에서 몇 쪽을 한번 펴주십니까? 그러면 100쪽 한번 펴주세요. 100쪽. 자, 오늘 했는 거 봅니다. 1번에서 4번까지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100쪽에 1번에서 4번까지. 자, 그럼 이제 채점 한번 해봐요. 100쪽에 1번. 광원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럼 이제 광원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걸로 태양, 별, 전등, 촛불, 그 다음에 TV 화면, 핸드폰 화면, 모니터 화면이 켜져 있을 때 화면에 막 여러 것이 나오는 거, 반딧불이, 라이터 불을 켰는 거, 손전등이 켜져 있는 상태는 광원에 들어갑니다. 그럼 태양이나 LED 등이나 컴퓨터 모니터는 광원이지만 책하고 거울은 광원이 아니겠죠? 답은 1번, 3번이 광원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2번 봅니다. 거울에 빛을 비추었을 때 모습입니다. 빛이 들어갑니다. A, B, C, D가 있어요. A, B, C, D가 있죠. 그럼 B가 입사각, C가 반사각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B가 입사각이고 C가 반사각입니다. 법선은 거울면과 수직인선이에요. 거울면과 수직인선이 법선 맞아요.
B는 입사각이고 C는 반사각 맞습니다.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항상 같아요. 반사의 법칙에 의해서. A가 40도면 반사각은요? 요게 40도래요. 그럼 반사각은요? 입사각이 50도니까 반사각 50도가 돼야겠죠. 그래서 뭐로 고쳐주십시오? 50도로 고쳐주시고 틀린 거는 몇 번입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빛이 진행하는 거예요.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빛이 진행하는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면에 수직인선, 법선이고 서로 다른 두 물질의 경계면에서 빛의 속력이 달라지면서 빛이 꺾여서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빛의 굴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빛의 굴절에 관한 문제예요. 그럼 기억. 빛이 경계면에서 꺾입니다. 굴절합니다. 맞아요. 그다음 입사각은요 몇 도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입사각 0에서부터 들어가서 몇 도다? 60도. 이거예요. 입사각. 자, 그럼 이제 지금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서 뭐합니까? 이렇게 꺾였어요. 자, 그럼 여기에 각도기가 이렇게 놓여져 있네요. 여기 경계면에 수직인 선을 봐요. 그럼 얘가 입사각이에요. 얘가 입사각. 얘가 입사각이니까 0에서부터 가시면 여기까지가 몇 도다? 60도가 나와집니다. 그래서 니은 입사각은 60도가 돼야 되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 디귿. 빛을 비추는 각도가 작아지면 이 말이에요. 지금 60도에서 비췄는데 내가 이렇게 입사각을 작게 해요. 60도에서 이렇게 작아지면 굴절 각도 뭐 해주겠어요? 작아지겠죠. 입사각이 작아지면 굴절 각도 뭐 해진다? 작아진다라고 해주세요. 그럼 답은요, 기억만 답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 자, 이제 4번 봅니다. 중요라고 되어 있는 거. 4번 보시면 예진이가 어두운 방에서 스탠드를 켜고 책을 읽는 모습입니다. 그럼 화분 대신에 책이 있으면 되겠죠. 스탠드에서 책으로 빛이 가서 책에서 반사되어 우리 눈으로 들어오면 될 거예요. 그럼 옳지 않은 것은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전등에서 나온 빛이 책에서 반사되어 들어오지. 여기 있으면 굴절되면 안 돼요. 책에서 반사되어 들어와야 됩니다. 뭐 되어서 우리 눈으로 들어와야 돼요? 반사. 빨간색만 반사, 초록색만 반사, 화분만 반사되어서 들어와야지 굴절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굴절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이렇게 수영장 같은 데 가보셨어요? 수영장이나 이런 데 가서 맑은 물, 계곡물에 여러분이 다리를 넣으면 내 다리가 짧고 굵게 보이는 거 봤어요, 혹시? 갑자기 다리가 짜리몽땅하고 굵어 보이는 거 해봤어요? 그 다음 음료가 들어있는 유리컵에 검은색 빨대가 있을 때 이 빨대를 옆에서 온 빨대가 꺾여서 떠 보이는 거 본 적 있어요? 연결 안 되고 살짝 떠서 보이는 거? 그 다음 무엇입니까? 물고기 잡는 이벤트 같은 데 갔을 때 물고기가 내 눈에 보이는 위치보다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위치에 손을 넣으면 물고기는 놓치고 물고기가 보이는 위치보다 아래쪽으로 손을 넣으면 물고기는 뭐 할 수 있어요?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빛이 반짝반짝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빛의 굴절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 안경을 쓰고 멀리 있는 물체를 보거나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보는 것도 빛의 뭐 때문이다? 굴절 때문이고요. 아지랑이 알죠? 여름에 우리 막 폭염에서 막 40도, 42도 할 때 도로에서 막 이렇게 뭔가 모르지만 스물스물한 안개 같은 거 막 올라오는 모습 보이잖아요. 이 아지랑이도 빛의 굴절이에요. 그리고 신기루 같은 거. 사막을 여행하는데 오아시스가 없는데 막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신기루 현상도 빛의 뭐 때문이다? 굴절 때문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거울하고 렌즈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거울하고 렌즈 가지고 와서 여러분하고 할게요. 이렇게 4번까지 채점해 주시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